패스트 트랙입니다. 말 뜻은 있는 그대로의 패스트 트랙, 지름길이에요. 빨리 처리하는 거. 뭔가 급할 때 빨리 처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 내용에 나와 있는 신속 처리 안건 지정입니다. 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볼게요. 패스트 트랙 법안이 지정되기 위해선 전체 혹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제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요. 급하니까 빨리 처리하자.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무조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거치고 나면 모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90일 이내 심사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표결되면은 절차 간소하게 하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죠.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용어가 정치 용어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원래 이런 용어들이었어요. 자, 기업이 어려워요. 이때 빨리 도와줘야 기업이 회생되는데 절차 따지다 보면 늦을 수 있죠. 그래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은행의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걸 패스트 트랙이라고 했고, 이제 국제 용어로는 요거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이에요. 미국은 통상 교섭,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무역과 관련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원래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일임을 했어요. 그래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 용어로는 신속 협상권이라고 하는, 원래 요 용어였는데 우리나라가 패스트 트랙을 국회법에다가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안건 신속 처리 제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 용어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패스트 트랙이라 부르다 보니까 이게 입에 더 익어. 그래서 대부분 패스트 트랙이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원래는 요런 경제나 국제 용어였지만 이제는 정치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패스트 트랙이었습니다. 디브레인. 자, 예산이나 회계와 관련해서 이게 각각 수기 손으로 처리되고 하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로 묶어버렸죠. 여러 국가기관들의 재정 시스템을 모두 연계시켰죠.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게 한국재정정보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디브레인의 특징입니다. 재정 전반을 지원하면서 재정 혁신을 뒷받침합니다. 재정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디지털로 되지 않으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디브레인이죠. 재정을 실시간 관리하고 통계 분석 정보까지 나오니까 재정 혁신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겠죠. 디브레인이 여러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원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디브레인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죠. 예산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하고 이럴 때 여러분도 바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은 디브레인을 알아야겠죠. 자, 이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방안이에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고위공직자들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데 이게 왜 검찰개혁과 관련이 되어 있냐. 검찰이 이런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걸 막자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궁금하시죠? 자,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사를 할 때마다 따로 법안을 통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특검, 특별검사제라고 하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미국 닉슨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이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도감청을 했던 게 폭로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특별검사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도입이 됐지만 도입됐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기관인 줄 아는데 특별한 기관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매번 특별법으로 특검을 임명을 하고 진행을 해요. 그럼 수사 끝나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시 특별검사 도입하려면은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하기도 좀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버린 게 공수처죠. 자, 그 대상입니다.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네요. 거의 다 들어가요. 국회의원도 들어가요. 국회의장도 들어가고, 헌법재판소도 들어가네. 거의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직뿐만 아니라 퇴직한 사람도 포함되고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속도 포함되죠. 대통령은 사촌인의 친족까지 포함되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또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권력을 너무 비대하게 둘 수도 없잖아요. 권력은 쪼개야 서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제도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철저하게 법적인 이야기고 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치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이 권한을 다 독점하고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일선에서 수사는 하더라도 실제로는 검찰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다 보니까 너 이거 수사하지 마. 그럼 못하는 거고 너 이거 수사해. 그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거를 쪼개버린 거죠. 경찰이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 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이 개정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하죠.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이 누구길래라 그러는데 이분이 유명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에요. 여성 대법관이었는데 이분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때 그때 추진해서 도입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받아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뭘 받아먹지 말라. 뭐 하면 밥도 얻어먹고 뭐 하면 선물도 받고 뭐 자식 결혼한다 그러면 축의금 왕창 받고 이게 뭐 서로 인정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사회 부패가 너무 만연하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죠. 주요 내용입니다. 입법사법행정부 공직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공기업 여러분도 포함되겠죠. 언론사도 포함됩니다. 사립학교, 유치원까지 들어가니까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공의 성격, 다시 말해서 뭐 선물 받고 밥 얻어먹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 해당됩니다.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 전까지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대가성 유무를 따졌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받았다 라고 하면 걸리는데 이걸 입증 못하면은 처벌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란법은 입증 안 해도 돼. 그냥 100만 원 이상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처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예 못하게 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밥 한 끼 못 먹냐 이런 논란도 있죠. 그래서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엉뚱한 곳에서 여파가 발생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명절 되고 이러면 뭐 선물도 하고 이러는데 한우가 안 팔려요. 한우가 5만 원짜리라고 하면은 선물하려고 해도 이게 5만 원짜리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수축산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 화훼 농가들도 타격이 컸다고 합니다. 왜냐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면 화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5만 원 제한해 버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비싼 거는 5만 원 넘어가니까. 그래서 화훼 농가들 화한 10만 원으로 이 제한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